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 어떤 산업의 팩트일지 두 분과 확인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산업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핸드셋 산업입니다. 하나금융투자 분석이고요. 실적 발표 주간, 차분기 가이던스 및 연간 실적 전망치 방향성에 주목하자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차분기 하면 다음 분기죠. 다음 분기 실적 전망치, 그리고 또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대한 전망. 최근에 IT주가 실적으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증권사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기판주, MLCC까지 나중에는 상승하면서 삼성전기까지 네.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최근 테크 업체들의 동향 알아볼까요? 네, 테크 업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눈에 띄는 종목만 좀 리뷰를 해주고 있는데요. LG그룹주들이 살짝 지난주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LG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견조했는데 약간 조정이었고, 그동안의 하락세였던 굉장히 답답한 박스권 종목이잖아요. 삼성전기가 지난주에는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오랜만에 코스피 지수를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1분기 실적이 무난했고, 또 애플의 프로세서형 패키지판 공급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증권가에서는 기판 솔루션 부분을 아무래도 MLCC에 대한 의존도 축소, 그리고 이익의 밸런스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판 솔루션 쪽에 이번에 공급선, 애플에 대한 공급선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성 DS를 보실까요?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고 나서 2주 연속의 지난주까지 주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BH가 보니까 이게 외국인들 러브콜 굉장히 많은 종목입니다. BH가 호실적 그리고 자동차양 이제 비즈니스가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러브콜과 함께 이게 주간 기준으로 보니까 6주 연속해서 내주가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 좀 눈에 띄는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에는 좀 이렇게 중요 기업들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글로벌 테크 업체들도 보면은 지난주에 중국의 가전업체도 성적이 괜찮았고요. 월풀과 일렉트로룩스, 주가가 또 글로벌 쪽에서는 양호한 흐름 나타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IT 핸드셋 쪽 산업, 전방 산업이 기존의 IT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로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여기 내용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도 네. 종목들이 또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확인해야 할 중요 일정과 변수들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시장이 또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변수 점검해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3월에 데이터가 안 나왔어요. 스마트폰 출하량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번 주 중에는 그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3월 달은 재고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부분 폐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을 것 같다. 네, 매우 부진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월 달은 안 좋을 것 같은데 1, 2월 달은 어땠냐 보면은 1, 2월 달도 중화권 제조사들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샤오미 같은 경우에 1월하고 2월 합산 출하량을 보니까 전년보다 11%가 줄었고요. 오포 같은 경우는 27%가 급감했고, 비보도 30% 넘게 급감하게 되면서 1, 2월에 합산도 안 좋았기 때문에 3월까지 안 좋으면 1분기가 상당히 이제 많이 꺾인 그런 흐름이 중국에서 체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분명히 국내 업체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8일 전후에서는 3월에 이제 판매량까지 함께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의 재고 방향을 가늠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게 점검하자고 내일정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고는 축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중국의 스마트폰, 현재 공급 차질뿐만 아니라 재고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일단 기대를 높일 만한 대목은 중국 쪽에서 네. 나오지는 않는데 확인할 중요한 변수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떨까요? 이번 주에 전 세계적으로 이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대기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테크 수요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적도 중요하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는지 이게 더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은 월풀이 26일에 실적 발표 예정이 돼 있고요. LG전자의 이제 경쟁사죠. 그리고 27일에는 삼성전기 그리고 LG노태, 28일에는 확정치가 삼성전자, LG전자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라타가 또 일본에서 나오고 29일에는 애플까지 말씀해 주신 대로 웬만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모조리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풀을 통해서는 지금 가전업황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월풀 실적 중요하게 보자. 우려 대비해서는 양호했던 올해 가이던스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우려 대비 가이던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 예상에 맞춰줄 수 있는지가 조금 변수가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어떻게 내놓는지가 주목 포인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실적 전망치를 유지할지 아니면 하향 조정을 할지 그 회사 측에서 어떻게 발표가 될지 그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참 똘똘한 종목이다 IT 안에서 LG노텍을 많이 좋게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프리뷰가 이미 증권사 레포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높아진 눈높이이기 때문에 실적 눈높이가 더 여기서 상향 조정이 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에 기대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거를 충족하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한지 그래야지만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확정치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 부분은 데이터 체크가 가능할 것이고 이번에 확정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갤럭시 S22 그리고 전체 스마트폰 물량 계획 그거를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이번 실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LG전자도 이제 잠정 실적은 이미 발표가 됐고 세부 실적이 이번에 공개가 될 텐데 본업에서 과연 선방을 했느냐 그리고 특허 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좀 중요하게 보자고 점검해주고 있고요. 무라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MLCC 기업으로 아실 텐데 관련돼서 수주를 얼마나 따내고 있는지 가이던스까지 이번에 낼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확인하자고 보고 있습니다. 무라타 이제 실적에 따라서 국내 MLCC 관련주도 동향도 조금 이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커플링화 가능한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이던스 이번에 안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부터 6월이 애플에는 비수기에 좀 속하기 때문에 실적의 전년 동기 대비 컬러 정도는 언급할 것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다라고 수치는 제공 안 하십니다만 약간의 뉘앙스는 좀 풍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점검해주고 있고요. 중국의 생산과 수요에 대한 코멘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영향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애플 전반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 4월에서 6월 비수기이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봉쇄 이슈 때문에 경기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위안화도 약세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력에 대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에 대해서는 일단 스마트폰이나 여러 IT 쪽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체적인 흐름 인사이트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분기 수요 우려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쪽에 그런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1분기 우리나라 지금 완성품 업체, 지금 세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런데 결국에는 실적하고 가이던스 둘 다 모두 다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기업들이 지금 수요 둔화 우려에서 결국에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도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봉쇄 조치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도 IT 업체에 자유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물류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완성품 업체의 원가 부담은 계속적으로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IT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서 핵심 부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의 의존도는 지금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중국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1분기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안 좋을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2분기에도 결국에는 또 북경도 베이징도 봉쇄 조치를 하기로 하면서 2분기에도 또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애플은 결국에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안 좋은 게 일시적일 것이라고는 예상이 되지만은 애플은 팬데믹 이후에 가이던스를 제시를 거의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가이던스, 어떤 코멘트가 혹시 좀 나오는지 힌트를 줄 만한 게 나오는지 그게 더 중요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애플 납품업체들의 중장기 실적 성장은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의 계속되는 부진으로 인해서 애플만이 결국에는 좀 계속적으로 성장을 누리고 있는 지금 형국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 기판 쪽에서 FC BGA 시장 좀 주목해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카메라 모듈 업체도 주목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FC BGA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올해 전년 대비 약 2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2025년, 6년까지도 매년 한 10%, 11%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성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FC BGA 시장의 성장은 결국엔 데이터 수요 증가로 인해서 주문이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하고 있고, 올해는 이미 물량 다 마감했고, 내년도 다 거의 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하고 AMD 측에서는 지금 제조사에 FC BGA 생산 라인 증설 요청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일부 자금을 대면 된다고 얘기하면서까지 더 증설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FC BGA 시장은 일본하고 대만 업체들이 좀 주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 쪽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카메라 스펙이 상향되고, 그다음에 카메라 개수도 더 늘어나고, 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역시 스펙 상향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모듈 업체도 수혜가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카메라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더 투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카메라 모듈 업체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FC BGA 기판 가운데 고부가가치 제품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쪽이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모듈이 개수가 더 많이 채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시대로 가면서 자동차 쪽으로 앞으로 채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기대감은 계속 시장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같은 이런 품목들을 글로벌 자동차 20개 업체로 공급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4월 초에 KB증권에 나왔었는데요. 여러 증권사들이 이 같은 또 낙관론을 제시하면서 LG 이노텍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형성이 됐었는데요. 자, 두 가지로 압축을 해주셨어요. 네. FC BGA 종목과 카메라 모듈 쪽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삼성전기랑 LG 이노텍인데요. 삼성전기는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죠. 애플 M2 시리즈에 올해 이제 출시가 되는 M2 시리즈에 FC BGA를 이제 기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MLCC의 강자인데 MLCC부터 FC BGA까지 포트폴리오,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이 좀 향상이 되는 게 긍정적이고요. MLCC는 지금 기존에 휴대폰 쪽으로 계속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전기차량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보다 7배에서 8배 이상 전기차의 사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여전히 기존의 MLCC는 잘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LG 이노텍인데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의 이제 카메라 화소 상승 고려로 인해서 판가가 상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바일하고 가상현실, MR기기죠. 그다음에 자동차 카메라 업그레이드로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약 4천억 원을 좀 넘게 투입해서 FC BGA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휴대폰, 전기전자 분야 살펴봤습니다. 1분기 실적 시즌,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대기하면서 그 기업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실적 체크 포인트도 전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는 중국 등으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각 기업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잘 헤쳐나가고 있는지,
실적 가이던스를 주목하자는 의견들이고요. 뭐 각각의 체크 포인트는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애플 가이던스를 제시할지 여부도 주목해서 보시고요. 삼성전자도 최근에 주가에서 뭔가 해답을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나올지는 계속 시장에서 큰 관심을 보일 것 같습니다. LG이노텍 실적 전망치 더 상향 조정될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관심주로 최원재 전문가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을 꼽았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